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알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플릭스는 드라마나 영화, 혹은 예능 등을 재생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플랫폼입니다. 처음에는 비디오 대여 사업부터 시작하여 DVD를 거쳐 현재는 온라인 스트리밍을 위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총 4,200만 장의 영상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가입자는 2017년에 전 세계 1억 명을 돌파했고 미국에만 6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과 한국, 일본 등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미국과 유럽에서 온라인 동영상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 세계 동영상 시장에서 30%라는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2년 사이에 600만 명 정도로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압도적인 문화 컨텐츠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 서비스의 활성화에 따라 광고를 통해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텔레비전의 케이블을 끊어버리고 넷플릭스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190여 개국에서 넷플릭스를 서비스하고 있어 전 세계인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2016년에 한국에 진출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한국 드라마를 전 세계 인기 콘텐츠로 발빠르게 전망했고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이후 한국 드라마 중 히트치거나 많은 돈을 쓴 드라마는 많은 수가 넷플릭스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해외 방영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아 제작하는데 업계에서 오죽하면 넷플릭스와 방영권 계약을 못하면 수백억 원대의 대작 드라마를 만들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와 영화로 대표되는 한류의 엄청난 폭풍 성장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공개된 킹덤이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킹덤은 넷플릭스가 회당 20억 원을 들여 야심차게 제작한 6부작 조선판 좀비 드라마로 탄탄한 대본을 바탕으로 뛰어난 미술과 연출이 돋보여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2019년 뉴욕타임스가 뽑은 베스트 해외 드라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생충 등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들려오던 수상 소식이 한국의 드라마 시리즈물로도 확대된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킹덤을 전 세계 190개국에서 27개 언어로 동시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성과에 따르면 많은 해외 지역에서 한국 작품이 대부분 상위권에 올랐으며 미드로 대표되는 해외 드라마와 같이 한국 콘텐츠를 사랑하는 K-드라마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기 시작했다고 조명받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넷플릭스를 통해 한류 콘텐츠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인도, 캐나다, 터키, 헝가리 등 5개국 현지 시청자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국 방송 콘텐츠 시청 경험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가까운 시청자들은 한류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도 현지화 작업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세계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기도 했습니다. 실제 넷플릭스는 글로벌 팬들이 국경과 언어 장벽을 넘어 메이드 인 코리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30개국 언어로 자막과 더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독식하고 있는 와중에 중화권 최고의 스타인 가수 겸 배우 주걸륜이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를 편애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주걸륜은 중화권에선 여전히 엄청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거 타임지의 메인 커버 모델로도 등장한 이력이 있으며 2009년엔 CNN이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등재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그이지만 넷플릭스가 한국의 드라마 킹덤이나 이태원 클라스, 더킹 등으로 점령되자 볼멘 소리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주걸륜은 넷플릭스와 협업해 일본 등지에서 제이스타일 트립이라는 여행 예능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본인의 SNS를 통해 열심히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컨텐츠에 벽을 느끼자 이거 한국 넷플릭스인가요? 라는 분노의 게시글을 올리고야 만 것입니다. 특히 대만 넷플릭스 SNS 채널에는 한국 드라마 게시글만 가득하고 본인 예능에 대한 홍보는 단 한 개밖에 없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해당 SNS 캡처 사진과 함께 대만 넷플릭스는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한국 넷플릭스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며 비난의 글을 남긴 것입니다. 주걸륜은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있을 당시 강남스타일이 웃긴 건 맞지만 중국 음악이 훨씬 위대하다. 모든 연예인들이 힘을 합쳐 강남스타일을 하지 말자 라고 말하기도 하며 지속적인 한류에 대한 시샘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싸이의 말춤은 이미 내가
카우보이는 바쁘다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에서 먼저 췄던 춤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전혀 다른 형태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대만 넷플릭스 측은 모든 국가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여행을 자제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외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답변하는 등 글을 달래고자 하였지만 사실은 한국의 컨텐츠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차순위로 밀려난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대만 넷플릭스 SNS 채널은 여전히 한국 드라마와 예능을 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어로 된 가사와 리듬과 멜로디의 의존성이 큰 K-팝은 그렇다 치고 스토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영화나 드라마는 번역이라는 마지막 장벽이 존재했는데 이제는 넷플릭스가 그것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있다. 풍부한 콘텐츠, 실시간 플랫폼으로 시공을 초월한 새로운 K-드라마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드라마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겨울연가 이후 18년간 한류를 이끌어온 K-드라마가 전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넷플릭스와 결합하면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신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 아시아 지역에만 편향되어 있던 한류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이유에 대해 CNN은 과거는 할리우드 콘텐츠만이 국경을 넘어 공감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주류로 취급되었던 세상이었다. 한국 역사와 한국 사회의 복잡한 내막을 담은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공감되는 모습은 많은 창작자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라고 극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들을 남겨주세요. 코리알리즘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